예,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우리가 그 정권 교체가 되고, 그리고 장관께서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이제 얼마 되신 거죠? 석 달? 넉 달? 석 달이 좀 아직 안 됐습니다. 석 달이 아직 안 되셨나요? 네.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지만 저는 이 적폐의 또 다른 면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적폐 그러면 뭐 엄청나게 큰 사건과 사고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상당히 내재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일하는 그 습관 속에서 배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예를 들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그 2018년 정부 예산안에 그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돼서 최종적으로 정부안에 반영된 걸 알고 계시죠? 예, 33억 정도가. 예, 33억이 감액이 돼서 배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거는 문체부가 요청한 액수로 따지면 문체부는 92억 정도를 증액해서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33억이 가미됐기 때문에 125억 정도가 요청한 것에 비해서 삭감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이게 월급제에서 수당제로의 전환, 이것이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악화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10%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신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런 조치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그 조치 결과에 따라서 문체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단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폐지할 것을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를 강제로 예산을 감하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보가 벌써 작년 7월 달에 평가 결과를 통보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통보를 받아서 내년 예산을 제출하기까지 기간이 1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하거나 해서 실제 이 사업 예산에 대한 논의를 기재부가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90몇 억을 더 증액한 안을 올릴 수가 있는지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혹시 그 장관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재부의 그 평가가 실무적으로는 다소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는 기재부 실무자들의 얘기도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예.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평가가 진행이 될 때 문체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는 요소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2016년 7월 달부터 지금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과 관련된 또 그 평가와 관련된 논의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적폐의 또 다른 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를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체육계의 적폐가, 그리고 윗선에서의 오더가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림자가 들여서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분야들이 저는 그래서 적폐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저는 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보는데, 문제를 드러내서 해소하고 척결하는 건 척결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조직의 내재적 조직 문화로 바꾸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일회성 이벤트에 끝날 것이다 라는 저 사례로 이걸 제시하고자 저는 이렇게 예산 때 해도 되는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폐청산의 그 방향과 계획들을 좀 한번 좀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하겠고요. 요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국회의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관께서 좀 더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 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문체부 소속 산하기관에 이 공석되어 있는 기관장들이 꽤 있습니다. 제일 길게는 콘텐츠진흥원 원장이 324일, 거의 1년 가까이 공석이고요.
국립박물관문화재단도 뭐 한 300일 정도 돼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135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뭐 사무총장은 210일, 이렇게 상당히 그 공공기관장 혹은 주요 책임자의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기관장 선임을 안 하거나 또는 사업 그 기관장 선임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거나 임원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밟지 않아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밟을 절차를 다 밟아서 이게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위에서 이 업무 양을 감당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증 과정에서 옛날처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참 그렇습니다만은 인사 검증 과정에 국정원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저희도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는 굉장히 큰 에러를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빨리 속도를 내셔서 이 기관들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인사와 관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그 부처에는 어떤 기관에는 항상 어떠한 분야의 자문위원들 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예술 분야, 뭐 문학 분야, 춤 분야, 뭐 등등 다양한 자문위원 풀들을 구성해서 그걸 운영을 합니다. 근데 필요할 때마다 뭐 여쭤보고 서면으로도 받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존재는 이런 자문풀에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어떤 게임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자문풀이라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짜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관께 이 자문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뭐 그 과거 정부 같이 그렇게 뭐 우리는 소위 이제 우쪽 인사들 다 배제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종합적이고 골고루 자문풀을 좀 만드셔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GKL 사장은 감사원에서 해임하라고 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는데 올려라 이렇게 이제 감사원 처분 결과가 통보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처분 결과가 온 지가 벌써 이게 한참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처리를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본인은 또 사의까지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중앙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직접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곧 수일 내로 서면 결과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 관계는 저한테 알고 서면으로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예, 조승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중앙징계위원회가 있는 건 아닌가? 김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